다음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군을 놓고 좀 시끄럽습니다. 후보 중에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 3명을 선발해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중 2명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복회가 지정한 제1순위자, 이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의 김형석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는 외교, 국방 등 안보 영역,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 영역 등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화를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장이 1순위 후보자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이번 후보자 면접에서도 이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1순위 후보자로 국가보훈부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참 어이없다고 해야 됩니까? 이건 뭘 통탄한다라고 해야 합니까? 나라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는지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탈락시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씨, 이분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복군 출신이자 6.25 전쟁 수훈자의 자제, 이런 분들은 다 탈락을 시키고 이렇게 일제를 미화한 사람들만 후보군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이곳을 뭐 다들 가보셨을 텐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온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왔던 분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을 후손들이 배우는 그런 역사 공간입니다. 그런데 친일파들,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관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독립반대기념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우당계 이혜영 선생이라든가 이런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라지고 친일파들의 역사가 독립기념관을 채울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말 그대로 우리 독립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식민지배라는 그런 순환을 겪어낸 민족의 저력을 확인하는 그런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독립은 됐다고 하지만 이 독립 정신을 오늘에 되새기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독립기념관인데, 여기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 오게 된다면 이런 우리의 정신은 깡그리 무시되는 것이죠. 그러면 독립을 하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반민족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 시각으로 보면. 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회장이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추천 결정의 전면 무효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종찬 회장은 여기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독립기념관은 사실 이런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을 관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그동안 쭉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낙성대 경제연구소죠. 여기에 이사장, 이자 10년 동안 소장을 맡았던 김낙연 동국대 명예교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신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이 됐던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일제에 의해서 자행됐던 식량 수탈을 이건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써온 분이죠. 그런 발언을 수없이 해왔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미약하다. 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죠. 이런 사람들이 대거 포진한 뉴라이트 계열의 연구단체가 낙성대 경제연구소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앉게 된 겁니다. 이런 인사들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년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 문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춤하는 것 같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또다시 2년 전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뛰어든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안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뭐 최근 개각을 보면 극우주의자로 변신한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념에 어떤 편향된 그런 이념의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우적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고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이진숙 같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또 코바코 그러면 공영방송에 광고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거기에도 민영삼이라는 극우 유튜버를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야말로 극우들의 대잔치가 돼버린 겁니다. 정부가 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친일의 잔여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빼게 한 게 누굽니까? 결국은 이 정권 아닙니까? 진짜 이 과거사에 너무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이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 이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 빼앗겼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서 근대화 시켰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뉴라이트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국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뉴라이트. 야, 말은 좋아. 뉴라이트. 근데 뉴라이트는 정말 극우를 넘어서 친일. 그냥 친일파들의 모임이 뉴라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안 치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후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박수치고 뭐 환호했잖아요. 그랬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정부고 집권 여당이다. 이제 이미 뭐 친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일이 아니라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여권 없이 일본을 왔다 갔다 하자. 한일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당사자를 문책했다.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것을 추진한 사람이 일본 대사 윤덕민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윤덕민 이 사람이 여권 없는 뭐 자유왕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여권 없이 자유왕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뭐 서울 이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독도를 일본 놈들이 여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길을 터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독도를 무시로 방문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하다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접었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뭡니까?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도부터 일본에 하나하나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친일 매국 외교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바로 윤덕민이고 김태효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민이는 지난 3월에도 불법적 강제동 징용행위에 그 면죄부를 주는 그 제3자 변제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에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윤덕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 포진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바로 다 친일파들이 앉아있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관장마저 독립운동가 후손이나 우리의 정신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라 뉴라이트 계열 사람을 앉혀서 독립기념관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독립기념관이라는 이름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생경제는 개판인데 이 극우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개판으로 더 개판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독립기념관 관장마저 이런 사람들을 앉히려고 한다. 정말 나라가 하다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도 굉장히 분노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난나님이 제발 그러지 말자. 어떻게 뉴라이트계가 광복회를 책임진단 말이냐. 다른 건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진짜 너희들 일본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독립된 게 너무 슬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에서 판을 치고 있다. 독립된 게 너무 슬픈 거야 지금. 8.15 광복절날 아마 그 사람들은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빛을 회복한 날. 예? 그래서 우리가 독립한 날. 예? 이 날을 아마 일본 가서 이 일본은 그걸 패전 날인가 뭔가로 한다면서요. 예? 원자폭탄 맞은 날이죠. 거기 가서 아마 기념행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바람님이 숭일 정권 정말 역겹다 그랬습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고 5천만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게 참으로 슬픈 일 아닙니까? 비상님도 친일 매국노가 독립관장이라? 독립운동 조상님들의 영혼이 잠들지 못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폴라님도 일본에 약점 잡혔냐? 그런데 일본에 약점 잡힌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원래 일본 사람인 거야. 일본 사람.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 태어나서 한국에 태어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그리워. 조국 일본이 그리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한반도를 어떻게든 조국에 갖다 바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냐. 행복한 여행자님이 하다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 족속에게 바치냐? 그랬고요. 양태환님이 도대체 윤 정권은 노답이네. 망나니집만 골라서 하네. 그랬습니다. 전 정말 개 망나니집만 골라서 하고 있는 정권이 아닌가. 예. 개 망나니집만 골라서 정말 하다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로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들. 강제징용은 없었다. 위안부는 없었다. 자발적이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볼 근거가 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장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 친일파, 지금으로 말하면 뉴라이트 계열 이런 사람들이 백범 김구 선생도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그들은 벌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욕합니까? 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독재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친일파들을 처단하지 않은 죄, 그 죄는 이승만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었다. 그들을 그때 이승만이가 제대로 척결을 했다면 지금 이 나라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에 이렇게 일본을 숭상하는 숭일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이 욕을 먹는 것이고 독재자에다가 친일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자는 대통령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 역시 마찬가지고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대통령을 하면서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 거죠. 이승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못하니까 친일파들 끌어들여서 그대로 다시 국정을 운영하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 뭐가 다릅니까? 저는 똑같다. 하다 독립기념관까지 그쪽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윤석열. 더 이상 참 말하는 게 내 입이 더럽고 추잡해질 것 같아서 그만해야겠습니다.